승객이 급감한 노포역에서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60대 이상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수익성을 떠나 교통약자를 위한 공익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재배 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전철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기계에서 수확한 작물을 소비자 밥상까지 전하는 스마트팜이 인기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원도심권 구청장과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교육청은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교육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노포와 울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5월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 노선은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유일한 심야버스로 이용객의 반발이 큽니다. 이 밖에도 축소 폐지되는 버스 노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승객들의 몫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부터 부산과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해당 버스는 오전 5시 40분부터 새벽 2시까지 부산 동래와 노포, 경남 양산, 울산 삼산과 방어진 등 부울경을 모두 지나는 노선으로 과거 하루 40회가량 운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동해선 개통으로 승객은 급감했습니다. 차량당 20명 수준이었던 승객 수가 5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원된 금액이 59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대가 지금 한 달간 순수 적자 나는 게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5억 정도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더 이상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중단을 선언했고, 업체 측에서는 1년 동안 해당 노선 운행을 쉬겠다고 지자체에 신청한 상황. 노선을 반납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이어받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뛰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뛰려고 합니다. 이 노선 자체가 시간 문제지 않았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겠나.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부산 노포에서 울산으로 가는 이 시외버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시외버스 노선은 6개 가량입니다.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완행 노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480회에서 현재 270회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탑승객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노선과 운행 횟수가 줄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불편하지. 운전도 못 하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바로 직통을 가기 때문에 좀 편하고 그렇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 승객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며 시외버스가 줄어들면 어르신의 발이 묶이는 꼴이라 지적합니다. 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승객 평일에 다니시는 분 대부분 보시면 노약자예요.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지방, 도에서 도, 시에서 시 이렇게 이동하는 시설이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버스 감축과 노선 폐지.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인 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침체된 노포 종합버스터미널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임늘솔 아나운서, 우리가 먹는 채소 어디서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농촌이나 밭 아닐까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전철역 안에 있는 기계에서 작물을 재배해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기술로 농사를 짓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과 일자리도 창출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전철 역사 건물 한쪽. 안으로 들어서자 층층이 쌓인 쇼케이스 안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버터헤드 카이피라, 이자벨, 제페토, 크리스피아노 등등 유러피안 샐러드를 22종 정도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땅 대신 기계를 활용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 빛과 온도, 습도를 작물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영양분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실내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맞춤형으로 전부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도심에 필요한 곳에 어떤 위치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팜 장비는 물을 90% 이상 줄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다 자란 채소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도심 교통망을 활용해 식탁까지 먹거리를 전달하는데 유통 과정이 짧아 남다른 신선함이 강점입니다. 우리가 쓰면서 가끔 신선한 거 쓰려고 이제 오늘 일정을 한꺼번에 다 따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큼은 우리가 이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따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의 80%는 경계선 지능인 혹은 장애인입니다. 수학 등에서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특성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한 진화가 농촌은 물론 도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7일 오전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 건설과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글로컬 대학 30 육성 지원 등 주요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반영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5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원도심 서부산권 구청장과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윤수 교육감과 김진홍 동구청장, 공한수 서구청장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 서부산권 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현재 부산형 인터넷 강의와 카페형 학습 공간 구축, 여름방학 영어 캠프 등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사업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8일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지방소멸 대응에, 교육청은 서부상권과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신장 등의 예산을 추가 편성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승강기를 몇 번이나 탈까요? 요즘 승강기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승강기입니다. 하루 평균 2~3번은 타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자가 간다. 오늘은 아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추락,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승강기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승강기 개수는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승강기는 68만여 대였는데 2021년에 70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1만여 대가 넘는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개수가 증가하면서 승강기 사고도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21건, 2019년에는 72건,
2020년에는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 5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승강기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승강기는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승강기가 추락할 경우는 자세를 낮춰서 최대한 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승강기 안전 체험이 가능한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제가 직접 승강기를 타고 위험한 상황 때 어떻게 구출을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수가 있습니다. 제가 5층을 누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이 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저 멀리 저희 또 남산 타워도 보이고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5층에 다다르게 되면 정말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처럼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상 호출 버튼이 여기 보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선단동 포천 소방서 안전체험관입니다. 네, 거기 혹시 비상벨 아래층에 승강기 안전번호 있는데 그거 보이시나요? 그 비상 호출 버튼 밑에 있는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승강기 번호가 1004-119번입니다. 네, 금방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을 제가 빨리 아직 안 와서 이제 갑갑하니까 나가려고 문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연다던가 아니면 고장이 났으니까 발로 막 이 문을 차는 행위.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조용히 얌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승강기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 적재 하중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내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정전 및 흔들림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로 연락하고 119 구조대 및 비상벨 구조 요청 시 승강기 고유 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별 과실 원인은 이용자와 작업자, 관리 주체, 유지관리 업체 과실 중 대부분이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승강기를 타면서도 승강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직접 승강기 안전 체험을 해보고 승강기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26일 영도문화원장 2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제3대 변도우 영도문화원장에 이어 제4대 영도문화원장으로 전 영도구 체육회장인 이강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강 신임 원장은 영도문화원을 중심으로 영도만의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도문화원은 지역문화 예술 행사와 지역문화 발전 기여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역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 영도의 지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지원합니다. 해운대구는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업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입니다. 구는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을 진행한 5개 지역 업체 모두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